저의 DMZ 기록은 2000년 어느 날 남북 공동경비구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고 카메라를 들었을 때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요, 북한 병사가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북한 땅, 모든 것들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남북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북측 병사들의 눈에는 날선 경계심과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요. 우리 병사들의 눈에는 그 긴장감을 이겨내려는 단단한 의지와 고요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불꽃 같은 기류가 제 뷰파인더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막을 깨는 셔터 소리는 그날 JSA의 긴장을 뚫고 흐르는 유일한 외침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거리감을 프레임에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휴전 중인 분단 국가라는 엄중한 현실을 대중이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기록의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의 감도는 최전방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묘하게 흐르는 평화의 순간들을 포착하는데 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장비와 날쌘 철책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는 말이죠. 혹은 경계 근무 중인 군인의 정적인 옆모습을 통해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역설적인 평화의 이미지를 컨셉트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빛과 그들의 손에 쥔 장비, 땅을 가로지르는 철책에 집중을 했고요. 무생물인 장비와 철책조차도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분단의 한을 머금은 존재로 의노하여 표현하는 것이 저희 촬영의 주 방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DMZ를 기록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단 70여 년의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현실이기에 저의 프레임 역시 완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그 현장을 뒤쫓겠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촬영 현장에서 만족을 사실 잘 못 느낍니다. 현장을 떠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분단의 그 깊고 복잡한 층위를 한 장의 사진으로 혹은 한 권의 사진집으로 다 담아내기엔 역사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DMZ 이런 작업을 라이프워크라고 하죠. 평생의 과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DMZ는 다른 부대와는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좀 긴장스럽기도 하고요. 또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저의 가장 큰 촬영 노하우는 누구나 찍는 평범한 낮 시간대가 아니라 빛이 가장 취약하고 미묘하게 변화한 시간대를 노리는 거죠. 이른 새벽에 짙은 안개 속이나 해가 지고 난 뒤에 푸르스름한 방명의 시간, 그리고 칠 같은 야간의 긴장감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취약한 시간대야말로 DMZ가 가장 특유의 서늘한 기운과 숨막히는 정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유지하면서 특정 부분에만 빛을 집중시키는 기법을 통해 현장의 무게감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사물의 본질을 깨뜨는 로키 스타일 말이죠. 밝은 대낮의 풍경은 자칫 DMZ를 평범한 관광지처럼 보이게 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억제하고
그림자를 깊게 들음으로써 철책의 차가운 질감과 군인들의 날선 눈빛의 프레임을 뚫고 나올 듯한 입체감을 부여한 거죠. 기법보다 중요한 노하우는 결국 기다림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용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최적의 빛과 상황이 올 때까지 며칠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취약한 시간대에 마주하는 찰나의 빛은 오직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기다린 자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많았습니다. 20년 넘게 렌즈를 통해 남과 북의 병사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해 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병사들의 얼굴 형태와 체격 조건이 우리 장병들과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환경이 인간의 생물학적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재된 DNA 균형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왜소한 체격과 날선 얼굴은 우리에게 시급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DNA 붕괴를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실천이 시급합니다. 대중의 시선이 단순히 DMZ의 풍경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생존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한 세기의 기록, 동춘 서커스는요, 1925년부터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한 세기를 풍미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현재는 공연자도 관객도 줄어들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지만 그들이 버텨온 시간은 그 자체가 우리의 근현대사의 소중한 기록이자 확실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춘 서커스를 한 장 한 장에 담아내는데 이 컨셉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했냐면요, 인간미와 역사성의 조화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단순하게 기회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서커스 단원들의 진솔한 동작과 역동적인 몸 동작을 포착하는데 집중했습니다마는 어떤 게 어려웠냐면요,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그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셔터를 누르다가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물 개개인의 어떤 특별하게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어떤 행위들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각도에서 찍을 때 좋은가 하는 거, 그거는 수만 번의 셔터가 만든 경험치죠.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힘은 결국 현장에서 쌓아온 지독한 경험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무대 위의 고개사의 근육이 언제 떨리는지, 공중회전 직전의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만 번의 관찰을 통해서만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라는 렌즈로 대상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 단순히 피사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죠. 성공 뒤에 안도하는 눈빛이나 무대 뒤에 고독한 긴장감은 사진가가 대상과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함께 호흡할 때 비로소 프레임 안에 맺혀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거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겹칩니다. 저렇게 같이 공중에서 손과 손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저거는 서로 간에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연결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물론 밑에 그물은 있습니다만은 그 공중에서 그 손이 탁 잡히거나 이렇게 탁 합쳐졌을 때 찌릿찌릿합니다. 이 화려한 조명, 그것도 보이고요. 그 아래 고독한 모습도 분장실에서 또 준비하면서 초조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찍으려고 해요. 저런 분장실에서 있잖아요. 저렇게 막 웃는 모습이 있지만 웃는 모습과 긴장감이 똑같이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화장을 하나 안 하나 관객들에서 보이나요? 그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촬영하다가 섬찟섬찟하고 놀라는 일이 뭐냐면 저분들의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이 한번 봐보세요. 하나도 흐트러짐이라는 게 없어요. 저게 무슨 줄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사진에서 보이잖아요. 발로써, 등으로써 저 여인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에 저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면 전 불가능한 일이죠. 저 팽이를 딱 보는 저 여인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 각도와 눈동자와 저게 바로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관객이 오기 전에 연습하는 장면이 타이거 우즈가 생각납니다. 경기를 연습처럼, 연습을 경기처럼 하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프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을 됐잖아요. 100년, 한 세기가 지나가는. 그런데 추억, 향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레임에 담을까? 해녀만큼이나 완강했던 촬영 거부를 하시는 그분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요. 서커스 단원들하고 자신들의 삶의 구경거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예민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분들 앞에 카메라를 바로 들이대면요.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다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분장실의 거울에 비친 진심. 한 번은 공연 직전에요. 그 최고령의 단원이 저에게 이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다가다가 제가 그 무거운 짐을 그분의 말 없이 제가 들여다 준 적이 있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이동된 부분들을 저라는 걸 알고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제 눈을 보더니 이제 그만 찍으라고. 이 그만 찍으라고 한 것은 단어상으로 보면 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겨운 말로 이제 그만 찍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이제부터 촬영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현장에서는 진짜 많아요. 그것이 거부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기록해도 좋다는 가장 따뜻한 승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찰나의 눈빛을 통해 100년을 이어온 동춘의 애환과 생명력을 비로소 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처음 찍어봤다 그래요. 단체 사진이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앞에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가서 해야 되고요. 또 끝나면 치워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꼭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 왜? 안 찍어봤다니까 그게 땡기더라고요. 꼭 남기고 싶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한번 찍었고 끝날 때도 한번 찍었는데 이건 아마 시작할 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호주의 그 원주민을 촬영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유익하고 재밌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호주는 현대적인 선진 국가의 모습과 6만 년 역사를 지닌 원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독특한 일국 양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두 체제가 있는 겁니다. 영국인들의 그 죄수를 중심으로 한 정착 이후에 애보리진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의 역사와 그들이 지켜온 고유한 정신세계는 인류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애보리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된 문화를 가진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이방인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거친 땅과 그 속에서 피어난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터전에서도 잃지 않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문화적 자긍심을 프레임 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있거든요. 부족들이 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컬러가 다르고요. 좋아하는 복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음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성격도 조금씩은 다르고요. 하늘을 향해서 신에게 그 축복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바닥에다 놓고 하늘의 배경을 만든 겁니다. 낯선 애보리진의 눈동자와 마주쳤던 그 찰나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그들과 마주했을 때는 언어와 외모의 장벽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격인 엘더가 선보인 전통춤을 보는 순간, 저런 엘더가 뭐냐면요, 추장격인데요. 집안의 대소사의 고민 같은 것도 저분에게 가서 얘기하면 전부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술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엘더, 이런 추장격인데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저분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분과 계속 접촉을 많이 했었죠. 저렇게 화려한 사진 뒤에는 부족마다의 예술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감과 의무감을 가지면서 또 인간적인 모습들은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화려한 촬영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을 향한 진심입니다. 애보리진 역시 이방인 사진가의 눈빛에서 가식과 진심을 단번에 읽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렌즈를 들이대기 전 성심을 다해 그들의 삶에 동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달될 때요, 그들은 비로소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그 시점인 거죠. 그 진실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최고의 기법입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촬영 포인트는 마음의 눈, 그들의 눈동자에서 찾았습니다. 애보리진의 눈동자 속에는요, 수만 년을 이어온 대지의 역사와 선조들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맑고도 깊은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들이 지켜온 땅에 대한 신념과 영적인 울림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살아있는 기록인 바디 페인팅과 전승의 철학, 그들의 몸에 새겨진 바디 페인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거대한 역사책이자 예술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그 독특한 문양들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포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변치 않게 잘 오롯이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숭고한 철학을 사진 한 장에 온전히 남겼습니다. 그 애보리진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은, 그들이 지켜온 문화와 예술은 인류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위대합니다. 전통 속에 깃든 현대적 미학의 정수, 대지를 점으로 형상화하여 신화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닷 페인팅, 나뭇잎이나 자연의 질감을 살린 샌드 페인팅, 그리고 바람의 소리를 담는 악기 디주리두. 저는 아무리 몇 년 동안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는요 멀리 가고요 깊고요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들의 예술은 정말 가장 원시적인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 훗날 애보리진의 역사와 인류 아카이브를 어떻게 역할을 하길 바라느냐는 질문들을 받으면, 애보리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과 철학이 변질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그 일념 하나뿐입니다. 저는 사진가로서 그들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가게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자로 영구히 완성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역사적 단순한 전시를 넘어 이들이 삶을 기록한 전문 책자를 발간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진은 찰나를 포착하지만 책은 역사를 보존합니다. 훗날 애보리진의 후손들이나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이 기록을 보며 21세기 초반 그들이 지켜내려 했던 숭고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기록이 사라져가는 인류의 유산을 지켜내고 그 역사적 맥락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